공중보건학 개론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51번 모자보건 사업 중 영유아 보건 사업 대상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라는 문제네요. 1번 9세 초등학생, 2번 7세 유치원생, 3번 15세 중학생, 4번 4세 아동, 5번 엄마 뱃속의 태아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답은 4세 아동입니다. 자, 우리 아동간호학에서는요, 영유아를 3세 미만의 아동을 영유아라고 했어요. 그런데 모자보건법에서 영유아는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모자보건법에서 영유아는 생후 6년 미만의 아동, 즉 6세까지의 아동을 영유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4세 아동이 영유아 보건사업 대상에 해당되겠네요. 52번 방문간호의 재가급여 업무를 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자격으로 오른 것은? 이라는 문제네요. 1번 간호사로서 2년 이상의 간호 업무 경력이 있는 자, 2번 간호조무사로서 2년 이상의 간호보조 업무 경력이 있는 자, 3번 물리치료사로서 3년 이상의 업무 경력이 있는 자, 4번 사회복지사로서 3년 이상의 업무 경력이 있는 자, 5번 치위생사가 되기 위해서 해당 학과에 재학 중인 자라고 되어 있어요. 정답은요, 1번 간호사로서 2년 이상의 간호 업무 경력이 있는 자가 장기요양요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아래 보시면 방문간호가 가능한 장기요양요원의 자격이 쭉 써져 있어요. 세 사람인데요.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이렇게 세 사람인데요. 간호사로서 2년 이상의 간호 업무 경력이 있어야 방문간호가 가능한 장기요양요원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 간호조무사는 3년 이상의 간호보조 업무 경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치과위생사 해서 이 세 사람이 방문간호가 가능한 장기요양요원이 될 수 있습니다. 53번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지역 주민의 보건의료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주민의 건강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수립된 것이다. 2번 의료기관이나 주민과는 관련이 없는 별도의 독립된 계획이다. 3번 의료법의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4번 지역보건의료계획은 5년마다 수립한다. 5번 계획 수립의 주체는 지역 주민이다 라고 되어 있죠. 정답은요, 1번 지역 주민의 보건의료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주민의 건강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수립된 것이다가 정답이 되고요. 자,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게요. 첫 번째, 지역의 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므로 의료기관이나 주민은 필수적인 요소가 됩니다. 두 번째, 의료법이 아닌 지역보건법에 근거를 두고 있죠. 그리고 지역보건의료계획은 4년마다 수립하게 됩니다. 그 아래 계획의 수립의 주체는 시도 및 시군구가 계획을 수립하게 되네요. 하의 상달식 체계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의 보건의료계획은요, 위에서 아래로 전달이 돼요. 그런데 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시군구가 계획을 해서 위로 올려주는, 즉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다고 해서 하의 상달식 체계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역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를 계획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54번 학교에서 결핵 환자가 발생하였을 때 학교장이 취해야 할 조치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네요. 1번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한다. 교육청에 보고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교육감을 격려하여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경찰서장에게 보고한다. 정답은 4번 교육감을 격려하여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한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55번
피임법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점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1번, 원할 때 언제든 임신이 가능해야 한다. 맞죠? 2번, 태아에게 해가 있더라도 피임의 효과가 확실해야 한다. 틀린 답이고요. 3번, 사용 방법이 복잡하면 잘 안 사용하게 되겠죠? 사용 방법은 간단한 게 좋고요. 4번, 비싼 피임 방법보다는 저렴한 게 좋을 거고요. 5번, 성생활에 지장을 주더라도 피임만 확실하면 된다. 성생활에는 지장을 주지 않는 피임법이 좋은 피임법입니다. 정답은 1번, 원할 때 언제든 임신이 가능해야 한다가 피임 선택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입니다. 56번, 알코올 중독자인 환자가 내가 이렇게 사는 건 평생 술 마시는 모습만 보여진 아버지 탓이야 라고 남 탓을 하네요. 이 환자는 어떤 방어 기제를 사용하는 것인가? 자, 남 탓에 해당하는 방어 기제가 1번 대치, 2번 전치, 3번 부정, 4번 투사, 5번 해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남 탓은 4번 투사입니다. 자, 나머지 방어 기제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 자, 대치라는 거는 어떤 대상에게 향했던 태도나 요구가 다른 대상에게로 넘어가는 것, 옮겨가는 거고요. 선생님이 속담을 한번 찾아봤어요. 여기에 해당하는 속담은 꿩 대신 닭이라는 속담이 어울리겠더라고요. 두 번째, 전치라는 건 적대감처럼 다루기 힘든 감정이나 공격적인 행동을 덜 위협적이고 힘이 없는 사람이나 사물에게 이동시키는 것. 그쵸? 덜 위험하고 힘이 없는 사람 또는 사물에게 이동시키는 것. 속담은요,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 가서 눈을 긴다라는 표현 있잖아요. 이 표현이 전체에 딱 맞는 그런 표현이 되겠더라고요. 또는 엄마한테 많이 혼났어요. 혼나고 나서 화풀 데가 없어요. 그래서 동생, 힘없는 동생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전체에 해당되는 거고요. 부정을 볼게요. 부정은 의식화된다면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어떤 생각이나 욕구, 충동, 현실적 존재를 무의식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현실을 차단하는 게 부정이 되겠습니다. 투사는요,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자신의 결점이나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에 대한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것, 즉 남 탓이 되겠고요. 해리는요, 여러분 지킬 박사와 하이드 아시죠? 그걸 생각하면 조금 기억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마음을 편치 않게 하는 성격의 일부가 그 사람의 지배를 벗어나서 하나의 독립된 성격인 것처럼 행동을 하는 것을 해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방어 기제를 살펴봤고요. 57번, 소화기계 감염병으로만 묶인 것은? 이라는 문제네요. 자, 1번부터 볼게요. 홍역은 호흡기계 질환이에요. 그쵸? 두 번째, 결핵도 호흡기계 질환. 세균성 이질은 소화기계 질환이에요. 자, 그렇다면 홍역과 결핵 같은 호흡기계 질환 한번 다 빼볼게요. 홍역, 결핵 빼고요. 3번에 결핵 빼고요. 5번에 홍역, 결핵. 그러면 정답은 2번이랑 4번 중에 답이 되겠죠.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푸시는 게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방법이에요. 자, 2번 세균성 이질. 세균성 이질은 소화기계 감염병이 맞고요. 그리고 콜레라, 소화기계 질환. 그리고 장티푸스, 소화기계 질환. 맞네요. 정답은 2번이고요. 말라리아 같은 경우에는요. 말라리아 원충에 감염된 모기. 중국 얼룩 날개 모기 때문에 감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라리아 아니고. 소아마비는 폴리오 맞고요. 콜레라 맞고요. 정답은 2번이고요. 자, 소화기계 감염병은요. 환자나 보균자의 분변으로 배설된 병원체가 음식물 속에 또는 식수에 오염이 돼서 경구로 침입되는 감염병을, 즉 물이나 음식물에 의해서 감염되는 감염병을 소화기계 감염병이라고 하고요. 예를 들면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아메바성 이질, 콜레라, 그리고 기생충병, 폴리오는 아까 소아마비랑 같은 말이라 그랬죠. 그쵸?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8번, 집단 감염병 발생 후 감염병 관리를 위해서 간호조무사가 해야 할 일로 옳은 것은? 자, 감염병 발생 후라고 했고요. 간호조무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했어요. 1번, 환자 치료는 간호조무사가 해야 할 일은 아니죠. 2번, 감염자 및 보균자를 색출하는 것, 찾아내는 것. 이거는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업무예요. 3번,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건 집단 감염병 발생 전에 하는 일이기도 하고요. 또한 간호조무사는 예방접종을 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번은 틀린 답이 되고요. 4번, 역학조사와 5번, 환자 진단도 간호조무사가 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정답은 2번, 감염자 및 보균자 색출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염병 관리에는 원칙이 있어요. 감염병 발생 전, 감염병 발생 즉시, 감염병 발생 후 이렇게 3개로 나누는데요. 감염병 발생 전에는 환경을 관리하고 보건교육을 하고 개인 위생관리 등을 통해서 감염병 예방에 치중하는 것. 그게 감염병 발생 전에 할 일이죠. 그리고 감염병 발생 즉시 해야 할 일은요. 환자를 일단 격리시켜야 돼요. 격리. 그렇게 해서 전파 과정을 차단하는 것. 3번째, 감염병 발생 후에는 감염자 및 보균자 색출에 힘써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전, 즉시, 후로 나뉜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59번, 여름철에 에어컨 냉각수 관리가 소홀해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은 지금같이 이제 에어컨을 많이 틀기 시작하면서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고요. 정답은요. 3번 레지오넬라증이 되겠습니다. 원인은 레지오넬라균이고요. 전파 경로를 한번 보시면 냉각탑에 들어가 있는 물, 그리고 에어컨이나 샤워기, 중증 호흡 치료 기기에서 균이 비말 형태로 인체에 흡입돼서 전파가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증상은 감기 증상 같은 근육통, 발열, 오한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 폰티앙열, 그리고 레지오넬라 균에 의한 폐렴까지도 올 수 있습니다. 60번 문제 확인하겠습니다. 박쥐에서 낙타를 매개로 전파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고열,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일으키며 치사율이 높은 질병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라고 되어 있어요.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유행했었죠. 박쥐에서 낙타를 매개로 전파되는 것으로 아직도 여전히 추정 중이에요. 이런 질병, 정답은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라고 하죠. 자, 메르스는요, 원인이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 경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쥐에서 낙타를 매개로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었고요. 그리고 치료를 볼 건데요. 현재까지는 메르스를 치료하기 위한 바이러스, 즉 항바이러스제가 개발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중증의 경우에는 인공호흡기나 인공혈액투석을 받아야 될 정도로 심각하게 증상이 진행되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방 한번 볼 건데요. 유행을 할 때는 사람이 많은 장소, 유행 시에 사람이 많은 장소에 방문하는 걸 자제하셔야 되고, 그리고 N95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활동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61번, 2차 성비란 무엇인가? 1번 태아의 성비, 2번 출생 시 성비, 3번 출생 1년 후 성비, 4번 현재 성비, 5번 사망 시 성비라고 되어 있죠. 정답은요. 2번 출생 시 성비입니다. 자, 성비는요. 여자 100명에 대한 남자의 비율, 즉 여자분의 남자 곱하기 100을 하면 성비가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성비가 103이다. 그러면 여자가 100명인데 남자가 103명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 성비는 3개로 나눠져서요. 1차 성비, 2차 성비, 3차 성비로 나뉘는데요. 1차 성비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태아의 성비고요. 2차 성비는 태어날 때의 성비예요. 태어날 때. 3차 성비는 지금 현재 검사하는 시점, 조사하는 시점의 성비를 3차 성비라고 합니다.
자, 문제를 다시 보시면 2차 성비가 무엇인가 라고 물어봤잖아요. 2차 성비니까 출생시 성비가 되겠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62번.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에이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공기로 전파가 될까요? 에이즈가 2번 에이즈균에 의한 감염이므로 균이니까 항생제로 치료하면 될까요? 3번 모유로는 감염되지 않는다. 4번 동성애자, 습관성 마약 중독자에게 감염 가능성이 높다. 5번 퐁, 입맞춤 등으로 전염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답 고르셨나요? 정답은 4번 동성애자나 습관성 마약 중독자 같이 혈액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사람이 감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에이즈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건데요. 에이즈는 HIV라고 하는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이 되고요. 전파 경로는 외워주셨으면 해요. 자, 전파 경로는 성접촉에 의해서, 그리고 혈액, 수혈을 하는 등의 혈액, 그리고 정액과 질 분비물, 모유, 수직 감염이라고 해서 엄마가 에이즈인 경우에는 아기한테 그대로 임신한 상태에서 아기에게 전달될 수 있어요. 수직 감염, 그리고 감염된 주사기를 사용했을 경우 이렇게 되어 있네요. 증상을 한번 볼 건데요. 증상은 굉장히 다양해요. 다양하지만 주로 카리니페렴이라는 폐렴과 카포지육종이라고 하는 피부 질환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후천성 면역결핍증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인데요. 가능한 에이즈 환자와 성적 접촉을 피하되 성행위를 해야 할 때는 콘돔을 반드시 사용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면도기와 칫솔 등 이런 물품을 공동으로 같이 사용하는 건 금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사기나 침은 일회용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리고 치료, 아직은 결정적인 치료제가 없습니다. 63번, 가족 중에 결핵 환자가 있다. 이때 신생아는 언제 BCG 접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원래 BCG 접종은요, 4주 이내만 하면 돼요. 4주 이내. 태어나서 4주 이내만 하면 되는데, 가족 중에 결핵 환자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5번, 출생 직후가 되겠죠. 그래서 가족 중에 결핵 환자가 있을 때는 출생 직후에 BCG 예방접종을 하는 게 좋고요. 결핵 환자가 없다면 4주 이내의 범위를 정해놓고 예방접종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64번, 질병 발생의 3대 요인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문제는 시간을 조금 드릴 테니까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고 정답을 골라보세요. 고르셨나요? 정답은요. 2번 숙주, 병원체, 환경입니다. 자, 이 세 개를 질병 발생의 3대 요인이라고 하는데요. 숙주, 병원체 균, 그리고 환경의 세 가지 요인이 평형을 이루어서 어느 쪽으로도 기울어지지 않은 상태로 있다가 이 중 어느 한 가지라도 변화를 일으켜서 평형이 깨어지면 질병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숙주, 병원체, 환경이 질병 발생의 3대 요인이라는 거. 64번 문제를 마치고요. 6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간호기록부의 보존기간으로 옳은 것은? 자, 간호기록부는요, 5년 동안 보관하셔야 합니다. 자, 간호기록부 안에는 활력 징후, 투약, 섭취 및 배설에 관한 사항, 처치와 간호 일시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는 거고요. 5년간 반드시 보관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자, 이 외에 보존기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처방전은 2년, 진단서는 3년, 그리고 10년 동안 보관해야 되는, 제일 보존기간이 긴 게 10년인데요. 10년 동안 보관해야 되는 기록은 총 4개예요. 수술기록부, 진료기록부, 혈액관리 업무에 관한 기록,
그리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에 대한 명부, 이 4가지는 10년 동안 보관해야 하는 기록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이제 5년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겠네요. 자, 66번 보겠습니다.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옳은 것은 1번 감염병 매개동물의 구제 또는 구제시설 설치를 허락하지 않는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구제는요. 구제는 없앤다는 뜻의 구제예요. 그래서 감염병 매개동물을 없애는 것 또는 없애는 시설의 설치를 허락을 해야 되는 거죠. 2번 감염병 유행 기간 중에 의사나 간호사의 동원을 금한다가 아니라 의사나 간호사의 동원을 해야 되는 거고 3번 감염병 전파 위험이 있는 음식물이나 배설물의 폐기를 금한다가 아니라 명령하셔야 돼요. 4번 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한다. 이게 정답이죠. 5번 감염병 매개 중간 숙주가 되는 동물류의 포획 또는 생식을 권장하는 게 아니죠. 금하셔야죠. 정답은 4번인데요. 자, 그 외에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지금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2번째, 자,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한다 라고 되어 있죠. 지금 저희 하고 있잖아요. 이거 외에도 감염병 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은 적당한 장소에 일정 기간 입원을 시키거나 격리시킬 수도 있어요. 이게 감염병 예방조치에 해당됩니다. 67번 상황에 따른 벌칙 또는 처벌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1번 입원한 정신질환자에게 노동을 강요했다. 정신질환자에게 노동을 강요하면 벌칙 또는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2번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하게 한 자에 대한 벌칙. 3번 발급받은 면허증을 대여한 사람에 대한 벌칙과 처벌. 4번 태아 성감별을 목적으로 인부를 진찰 또는 검사했을 경우 벌칙과 처벌. 그리고 정신질환자를 유기한 보호 의무자 또는 정신질환자를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했을 경우의 처벌인데요. 자, 정답은요. 5번입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각종 법의 위반 시 벌칙과 처벌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 입원한 정신질환자에게 노동, 일을 시켰다. 이랬을 경우에는 3년에 3천만 원이에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두 번째,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한 자. 자, 이 사람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의료인이 아닌데 의료행위를 했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면 벌칙이 엄청 세죠. 5년에 5천만 원. 발급받은 면허를 대여한 경우, 여러분 대여라는 건 빌려준 경우도 해당하고요. 반대로 빌려받은 경우, 내가 빌린 경우도 해당되는 거예요. 양쪽이 다 5년에 5천만 원이에요. 자, 그리고요. 그 외에 5년에 5천만 원 또는 자격이 취소될 수도 있죠.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어요. 태아 성감별을 했다. 그랬을 때는 2년에 2천만 원 또는 자격이 정지될 수도 있어요. 의사나 간호사의 면허 자격이 정지. 그럼 태아 성감별에서는 하나 외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기가 어떻게 울죠? 아기가 이 이렇게 울죠? 그래서 2년에 2천만 원으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정신질환자를 유기한 보호 의무자. 그리고요, 아랫줄에 보면 정신질환자에게 폭행을 하거나 가혹행위를 했다. 자, 아까 앞에서요, 정신질환자에게 노동을 시켰다. 이랬을 때는 3년에 3천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노동보다 유기, 폭행, 가혹행위는 훨씬 더 강도가 센 행동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5년에 5천만 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각종 법의 위반 시 벌칙과 처벌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68번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끝내지 못한 영유아나 학생에게 예방접종을 하도록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1번 경찰서장, 2번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 3번 보건소장, 4번 보건복지부 장관, 5번
질병관리청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답은 2번입니다.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69번. 결핵 환자가 동거자에게 전염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결핵병원에 입원하거나 격리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의 정답도 1번.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인데요. 자, 두 번째 동그라미를 좀 확인해 볼게요. 의료기관의 장은 입원 명령을 받은 자가 입원 신청을 할 경우, 즉 입원을 하라고 명령을 받은 사람이 입원 명령서를 들고 저 이 병원에 결핵 때문에 입원하러 왔어요 라고 입원 신청을 했대요. 그때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 환자를 거부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69번 문제 확인했고요. 70번. 부적격 혈액의 처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부적격 혈액이라는 거는요. 체열하다가, 체열 중에 또는 체열 후에 이상이 발견된 혈액이에요. 자, 더 쉽게 말씀드리면 피를 뽑다가 또는 피를 뽑고 나서 못 쓰게 된 피를 부적격 혈액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혈액의 처리 방법 1번. 부적격 혈액이 발견된 즉시 식별이 용이하도록 혈액 용기의 겉면에 그 사실 및 사유를 기재한다. 2번. 적격 혈액과 쓸 수 있는 피와 함께 보관한다. 3번.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못 쓰는 피를 영구 보관한다. 4번. 부적격 혈액이 발견된 즉시 혈액백을 잘라 세면대에 버린다. 5번. 부적격 혈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재활용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부적격 혈액의 처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적격 혈액이 발견된 즉시 식별이 용이하도록 혈액 용기의 겉면에 그 사실 및 사유를 기재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혈액에는 바깥에 스티커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 스티커에 사유를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날짜가 지났다. 그러면 유효기간 지남이라고 이렇게 쓰시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피가 굳었다. 그러면 피가 굳었음이라고 겉면에다가 크게 사유를 쓰시는 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그 다음에는 적격 혈액과 분리하여 잠금 장치가 설치된 별도의 공간에 보관을 하시는 거예요. 적격 혈액, 사용할 수 있는 혈액이랑 함께 넣으면 안 되고요. 분리해서 잠금 장치가 설치된 공간에 보관한다. 그리고 부적격 혈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재활용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건 아니고요. 부적격 혈액은 예방접종 약의 원료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 부적격 혈액을 폐기 절차에 따라서 폐기 처분을 하시고요.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반드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부적격 혈액을 폐기 처분하지 않거나 또는 폐기 처분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을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자, 부적격 혈액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부적격 혈액은 가장 먼저 겉면에 사유를 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잠금 장치가 있는 공간에 분리 보관을 하시고요. 그리고 절차에 따라서 폐기를 하고 마지막 반드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공중보건학 개론 문제풀이를 마치겠습니다.